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12월 3주차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주 초반에 경계감으로 인해서 관망 심리가 짙게 작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치나 방향성 등이 나왔는지 안도하는 모습으로 상승 전환되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3017선, 코스닥은 1001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중요한 변곡점 부근인 3000선, 그 다음에 코스닥은 1000선 위에서 마감은 되었습니다. 선진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 변동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증시가 무언가 안정화는 되어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모멘텀도 약간 부재했던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섹터는 로봇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이쪽 섹터에서 이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TF팀이 신설 사업부로 승격이 된다. 이런 소식들이 지난 주말 전해지면서 월요일부터 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삼성전자에서 과거에 의미 있는 M&A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중소형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M&A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면서 개인적인 많은 의견들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자체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의미 있는 M&A라는 것들은 과거에 삼성이 이 하만카돈이라고 하는 업체를 약 9조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물론 중소기업들한테 지분 투자가 됐던 개별 기업을 기술을 인수하든 인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외 업체들을 인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M&A라든지 삼성이 로봇 사업과 관련돼서 무언가 앞으로 크게 펼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된 종목들은 당분간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섹터들이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4주차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페 매뉴얼 하단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매 주차별로 저희가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4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 알아보겠는데요. 다음 주는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이고 24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 단위로 있는 이슈를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중요 일정별로 살펴볼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한국거래소가 KRX CSI 한중 공동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소위 말하는 우량 기업들 중심으로 특정 인덱스 지수를 만들게 되겠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종목이 들어가거나 또는 빠지거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여기 한중 공동지수 발표할 때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군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20일 노바백스의 백신이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긴급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뭐 긴급 사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 날 경우에 이제 노바백스에 대한 백신도 좀 대량 생산이 필요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백신을 대부분 CM 업체로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역시나 공급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은 뭐 이미 나온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뭐 치료제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업체에서 백신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좋은 약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나오는 백신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2월 20일에 증권사에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이제 거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12월 20일부터 한 20곳 정도의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이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유동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시장에서는 뭐 테마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도 있고 실제로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월 21일 바이오 오픈 플라자가 개최가 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바이오 오픈 플라자 행사가 개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상장 기업 중에서는 녹십자와 동국제약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학회라든지 또는 이벤트 행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주가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라든지 동국제약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에 따라서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올 가능성 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상장 기업이지만 재생의학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들 발표하는 부분들도 국내 관련 기업들이 일부 뭐 섹터로 엮게 되면 크게 엮일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월 23일 화웨이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P50 포켓 모델을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한 85% 이상 상당 부분 차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젠가 오늘 중국의 오포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143만 원 정도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새롭게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렇게 세트 업체들이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스펙 같은 걸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되겠는데요. 디스플레이를 어디에서 공급받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이지만 중국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이 생산 물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모듈 라인을 지금 베트남 쪽에서 늘려가지고
생산하는 것들을 지금 증설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 업체들한테 일부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발주를 낸 것들이 공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폴더블 스마트폰 역시 상당히 성장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반드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 담아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드라마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이쪽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OTT 업체들이 경쟁이 심화가 될수록 상당히 수혜를 본다는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드라마 고요의 바다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 이후에 또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흥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것들은 제작사가 어디인지 또는 거기에 들어간 기술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들은 보통 VFX라고 해서 시각 특수 효과와 같이 그런 것들 서비스, 용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어디가 있는지, 어느 업체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업체들은 지금 이러한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나올 때마다 어느 업체가 제작에 참여했고 기술을 구현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 특이사항 위주로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섹터별 이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한 주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지루한 장이 될 수 있겠고요. 아마 마지막 주에 배당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라든지 지수 변동이 일부 있겠다. 이 정도로만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